안녕하세요. 역사쌤 김전희쌤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요. 자, 오늘 한번 어떤 걸 공부를 해볼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냐? 바로 남북국 시대예요. 남북국 시대. 자, 그랬을 때 한번 쌤이 질문 하나 할게. 남북국 시대에는 국가가 몇 개가 나올까요? 그렇지, 두 개가 나오겠지.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어떻게 보면 지금도 남북국 시대죠. 만약에 나중에 이제 후손들이 지금 역사를 보면은 후기 남북국 시대 혹은 남북국 시대 시즌2 뭐 이렇게 배울 수도 있겠다. 자, 그랬을 때 남북국 시대에 국가가 두 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국가가 어떤 국가냐? 남쪽에는 통일신라가 있겠고요. 북쪽에는 고구려를 계승했던 발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통일신라와 발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중에서 어떤 걸 먼저 살펴볼 거냐? 바로 통일신라를 먼저 살펴볼게요. 우리 친근한 신라. 통일신라의 발전. 먼저 발전이라고 쓸게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이제 이 통일신라 같은 경우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 뭐 이제 책에서는, 역사서에서는 신라, 중대, 하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일단 발전할 때까지는 우리 중대라고 얘기를 해요. 신라, 중대. 그리고 이후에 이제 신라가 막 무너져, 살려주세요, 막 멸망할 때가 있어. 그때를 하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전에를 뭐라고 하느냐? 상대라고 얘기를 해. 상중하 이렇게 상중하. 그랬을 때 통일신라의 발전, 신라, 중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때 같은 경우 일단은 특징이 있습니다.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일단 이때 같은 경우는 왕권이 되게 발달했어. 왕이 최고야. 늘 짜릿해. 새로워. 왜? 당시에 신라가 가져보지 못했던 엄청난 양의 영토와 그리고 많은 국민들, 백성들이 들어오게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신라는 엄청나게 그전과는 경험하지 못했던 거였지. 그러면서 또 삼국 통일을 했잖아. 내가 삼국 통일을 했어. 그러면서 왕권이 굉장히 강화되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와 상대적으로 왕의 권한이 강화되면은 누구의 힘이? 귀족의 힘이 당연히 약화가 되겠죠? 이러한 모습들. 자, 그리고 요거 말고 기구들이 변천하는 모습들을 한번 살펴볼게. 이거 좀 귀찮다. 바닥에 내려놔야겠다. 자, 왕의 힘을 서포트하는 기구가 있었거든? 그게 뭐예요? 지금의 집사부야. 집사부. 그리고 그 아래에서 왕에게 정치적인 조언이라든가 약간 좀 장관 같은 느낌이에요. 누구예요? 바로 시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시중. 사람 이름이 아니라 관직 이름입니다. 그랬을 때 얘랑 같이가 왕의 힘이 올라가. 집사부 혹은 집사부 안에 있는 대장이었던 시중의 힘 올라갈까 내려갈까? 같이 간다고. 그렇지, 당연히 올라가지. 플러스 그 옆에서 정치적인 조언이라든가 서포팅을 해주는 친구들이 있었어. 누구예요? 바로 육두품이라는 친구들. 좀 이렇게 해서 육두품. 자, 얘네의 힘이 올라가. 그럼 당연히 육두품 또한 올라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올라가겠지. 올라간다고. 집사부, 시중, 육두품, 왕 세트로 갑니다. 세트 버거야. 그렇게 해서 통일신라, 중대, 신라의 발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렇게까지. 근데 신라의 왕, 특히 이제 누구를 얘기할 거냐면 신문왕을 얘기를 할 거야. 신문왕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무슨 고민? 내가 지금 제도적으로, 중앙적으로는 어떻게 조금 애들을 충성을 이렇게 다하도록 또 왕권을 강화하고 있어. 그런데 얘네가 마음속으로도 나한테 충성을 했으면 좋겠어.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교육을 통해서 진행을 하면 되겠다. 바로 국학을 설치합니다. 국학 설치. 자, 국학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유니버시티, 신라의 그런 유학 전문 교육기관이야. 자, 유학을 가르쳐. 근데 유학에선 뭘 가르쳐요? 주로 충이라든가 효를 가르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신하들이
백성들이 나에게 특히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귀족들이 이제 여기 들어가니까 그런 사람들이 나한테 이제 충성을 하기 위한 마음속으로도 교육을 통해서 충성을 하기 위한 그러한 기구가 뭐예요? 바로 국학이라는 거지. 되게 무서운 거야. 외부적으로도 나한테 충성, 마음적으로도 나한테 충성. 왕권은 어떻게 된다? 올라간다라는 거. 요렇게까지. 그래서 요걸 정리해서 뭐 이제 왕권 강화적인 모습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그리고선 신라가 이제 통일이 됐잖아. 여러분들 좁은 집에서 넓은 집으로 갔어. 근데 좁은 집처럼 계속 살 거야? 모든 가구를 다 그냥 옛날 좁은 집처럼 안방에다가 다 넣을 거야? 그리고 막 두 번째 방 막 휑 여기도 휑 이래? 아니잖아. 집이 넓어진 만큼 체제를 개편을 해야겠죠. 그게 뭐야? 지방제도를 지방 행정구역을 개편하게 됩니다. 개편. 어떻게? 자, 요거는 이렇게 똔똔해서 구주 5소경으로 나눠버려요. 무슨 말이에요? 센세? 자, 주가 뭐냐면은 우리 이제 경기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 전라도, 경상도 이러한 그 도 개념이야. 그러니까 전국을 9개의 주로 나눴습니다. 특히 백제 땅에 3주, 뭐 고구려 땅에 3주 이런 식으로 이제 균등하게 나누거든요. 그냥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금의 이제 경상도, 경상북도, 남도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 전라북도, 남도, 충청남도, 북도, 강원도, 경기도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신라 또한 9개의 주로 나누게 된다. 소경은 뭐예요? 소경. 안 보여요. 누구인가? 이 소경이야? 아니잖아. 소경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조그만 수도 이러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라를 보면은 신라가 어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있고요. 자, 이렇게 있으면은 통일신라야. 통일신라. 경주 어디 있어요? 경주? 우리 수학여행 다 갔다 왔잖아. 저 못 갔다 왔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미안해. 경주가 어딨냐면은 여기 있습니다. 수도가 여기 있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봐. 반이 이렇게 있다? 근데 선생님이 반장을 이제 문 옆에다가 놓고 그 옆에 부반장, 환경부장, 과학부장 다 그냥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들은 다 한 곳에다 몰아놨어. 뭐야? 지네들끼리만 해먹자는 건가? 무슨 말이야? 어쨌든 뭡니까? 수도가 너무 변두리에 있잖아. 그러니까 다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힘들어요. 또 국가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수도의 어려운 말로 편제성을 막기 위해서 지역 발전의 편제성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요 거점 지역에다가 5개의 조그만 일종의 광역시를 만들어 놓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지금의 이제 대전광역시라든가 대구, 부산, 인천, 광주 뭐 이런 동네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동네들처럼 이렇게 수도의 편제성을 보완하는 역할도 하였다라는 거. 자, 또 플러스 뭐가 있느냐? 군사도 있어요. 군사. 군사는 빨간색으로 무슨 색으로 쓸까? 고민 중. 자, 군대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에 나온 내용으로는 뭐가 있냐면은 부서당이 있습니다. 부서당. 자, 서당이 무슨 뜻이죠? 하늘, 천, 따지, 거물현 아니지? 그 서당 아니지? 자, 우리 막 서약하다. 서약한 무리야. 뭘 서약해? 충성을 맹세했어. 여러분들 생각해 봤을 때 우리나라 기관 중에서 충성을 맹세하는 기관이 뭐가 있죠? 조직이 뭐가 있지? 학교는 아니지? 여러분들이 막 선생님한테 충성을 맹세하진 않잖아. 그렇지? 군대지, 군대. 왕한테 충성을 맹세하잖아. 뭐 지금의 군인들 같은 경우는 국가와
국민을 향해서 충성을 맹세하는 거잖아. 그랬을 때 이 구서당이라는 거, 특히 이 서당 같은 경우는 무슨 군이냐? 바로 중앙군이에요. 중앙군.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재밌냐면은 이 9개의 서당 안에 고구려인이 있고요, 백제인이 있고 말갈인들이 있어. 뭐 이제 뭐 여러 서당들이 있습니다. 이제 뭐 녹금서당, 흑금서당, 뭐 이제 황금서당 되게 많아요. 근데 그 안에서 누가 고구려, 백제, 그리고 말갈 친구들이 있다고. 이건 뭐냐? 신라가 마음이 넓어졌다는 거야. 고구려 사람들 옛날엔 죽여 막 뭐 사투리 쓰네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극혐 이랬거든. 근데 이제 뭐야? 통일이 됐잖아. We are the world야. 자, 얘들아 일로 와. 너희도 신라임. 너희도 신라임. 뭐예요? 민족의 대통합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거. 신라가 많이 컸어요. 우리 신라가 달라졌다라는 거지. 이제 대국적인 마인드가 있게 된다라는 거. 자, 요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통일신라 중때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왕권 강화적인 모습이 사실 제일 크고요. 지방제도라든가 군대라든가 개편하는 모습, 특히 지방제도는 수도의 불균형을 막기 위한 오소경 내용도 좀 중요하겠고요. 군대 같은 경우는 민족 통합적인 모습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발전 올라가면은 내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두 번째로 통일신라의 쇠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과정에서 무슨 일이 있냐면은 중때 같은 경우 누가 다스렸느냐, 신라를 거의 이제 무열계가 다스렸습니다. 무열계.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이 너무 권력을 장악한 나머지 신라의 다른 귀족들이 야, 니네만 하냐? 막 이런단 말이야. 왜? 얘네들은 진골이거든. 진골이니까 진골끼리 중에서 무열계가 이제 신라를 독점하니까 빡친 거지. 그러면서 어떻게 귀족들이 이렇게 씁시다.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게 돼요. 왕위 쟁탈전. 요게 근데 어디까지가? 요 뒤에까지 계속 가요. 귀족들이 반란을 많이 일으켜. 그 과정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서 신라의 그러한 국운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점차적으로 떨어지는 거야. 여기는 올라가는 거고 여기는 떨어지는 거야. 이걸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러면은 요 내용들이 어떻게 되느냐? 반대로 되게 됩니다. 자, 왕권은 어떻게 돼요? 떨어지겠지. 야, 나도 진골인데 나도 왕 하면 안 되냐? 이렇게. 그리고선 왕의 힘이 약해지니까 상대적으로 누구의 힘이 강해져요? 귀족의 힘이 강해진다는 거지. 어머? 잠깐만. 쌤이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다. 자, 뭘 빼먹었느냐? 왕의 힘이 강해지고 있거든? 그 과정에서 당시 누가 신문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옛날에는 이거 다 배우고 했거든? 근데 조금 그렇다. 많이 축약했어. 자, 노급을 폐지해버립니다. 쌤, 갑자기 왜 뜬금없이 요구하다가 이렇게 하세요? 너무 정신이 없는데요? 미안해. 자, 노급 폐지가 뭐냐? 이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나는 국가의 녹을 먹고 있는 사람입니다. 몹쓸 애드리브. 뭐냐면은 국가에서 돈을 받는다는 거야. 내가 이제 일을 하잖아. 거기에 따라서 받는 거야. 근데 뭘 받아? 마을읍을 받는 거야. 오, 마을을 월급으로 받아. 개꿀. 그랬을 때 뭡니까? 노금은 결국에는 물품도, 생산 물품도 받는 거고 플러스 뭐 노동력도 갖게 되는 거야. 근데 이 노동력은 사람들한테 무기 쥐어주면 뭐가 되는 거야? 군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신라 왕들은 노급이 되게 부담스러워. 그런데 통일신라가 되면서 왕의 힘이 강해지니까 통일신라의 신문왕 같은 경우는 노급을 폐지해버립니다. 노급을 폐지해버려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야? 왕위 쟁탈전 막 이전에 그 전에 어떻게? 노급 폐지가 다시 노급이 부활이 된다라는 거. 요것도 같이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부활.
그러니까 지금 노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했었잖아. 귀족들한테 되게 중요한 거였다고. 마을을 공급으로 받는 거였다고. 근데 어떻게? 신라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는 노급을 폐지를 해버리는데 쇠퇴가 되는 과정 전에 노급이 다시 부활을 하게 된다는 거. 이렇게까지. 갑자기 이런 질문이 들어요. 노급을 폐지했어. 돈 안 줘요? 돈 주지. 뭘 줘요? 이미 관료전이란 걸 줬어. 관료전. 자, 그래서 요거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시 넘어갈게요. 자, 쇠퇴하게 됩니다. 떨어져요. 떨어져. 귀족들의 힘은 올라가. 그러면서 누구의 힘이 강해지느냐? 이때는 집사부 시중의 힘이 강해집니다. 이때는 집사부 시중의 힘도 있는데 누가 화백회의의 대장이었던 누구? 바로 상대등의 힘이 강해져요. 힘이 강해지게 됩니다. 상대등 기억나시죠? 화백회의 기억나시죠? 그 내용이야. 귀족들의 회의, 합작회의라고 했단 말이야. 자, 그리고 육두품 이 친구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기서는 그냥 왕 옆에서 막 전하, 제가 좋은 생각을 가져왔습니다. 이런 친구들이었는데 여기서 뭐야? 전하 지금 힘들어. 살려주세요. 이래. 귀족들. 니네 뭔데? 니네 귀족도 아니면서 뭐야 이거? 상대들, 아니 육두품 힘이 약해진다라는 거. 얘네가 의견 제시를 많이 하지만 받아들여진다, 안 받아들여진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떠한 문제들? 자, 얘네들끼리 치고 막 싸워.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느냐? 백성들을 수탈하게 됩니다. 백성 수탈. 그리고 또 무슨 일? 중앙에서 지방을 컨트롤하는 게 통제가 약해져요. 왜요? 자, 귀족들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왜? 왕위쟁탈전으로 중앙의 힘이 약해져. 왕이 혼자서 내 말을 들어라, 다 들어, 이게 아니라 왕 바뀌어. 엄청 바뀐단 말이야. 한 150년가량이 있는데 그 안에서 막 20여 명이 이렇게 왕이 바뀐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중앙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지방의 통제가 약해져요. 지방의 통제가 약해지니까 지방에서는 마음대로 세금 걷어들이는 거야. 뭐 이러한 사이클도 있고 다양한 사이클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중앙이 지방을 통제하는 힘이 굉장히 약해졌고 그 아래에서 컨트롤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탐관오리라든가 이러한 나쁜 사람들이 백성들을 수탈하게 된다는 거야. 복잡해요? 자, 그 과정에서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또론 지방이 빡치는 거지. 지방에서 누가 나오게 되는 거야? 영웅 호걸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호족. 호족이 발생한다. 그리고 플러스 이 호족들 안에서 누가? 이 친구들이 얘네를 서포트하게 됩니다. 누구를? 얘네를. 왜? 얘네는 지금 중앙에서 막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희 말 들으셔야 돼요. 신라 이렇게 망할 수 없습니다. 말 들어? 안 들어. 그러니까 에이 신라 싫어. 나가. 지방에 누구 있어? 호족들이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같이 짝짝꿍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반신라파. 반대한다 라고 얘기할 때 반신라 세력을 결성하게 되고요. 이들이 결국에 무슨 세상을 만들게 되느냐? 무슨 시대를 만들게 되느냐? 바로 후삼국 시대를 열게 된다. 누가? 이 호족들이. 이 호족들 안에 누가 있어요? 견훤이라든가 궁예라든가 뭐 양길이라든가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신라 중때 나름대로 신라가 올라가고 있어. 야 쭉쭉 화이팅. 왕권 강화되고 막 화이팅 막 구주오수경 뭐 구서당 십정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체제 잘 잡아 나가다가 내부적으로 이러한 왕위쟁탈전이 심화되면서 어떻게 해요? 중앙에서는 통치력이 약해지고 그러면서 지방에 있는 힘들이 강력해지고 그 지방에 있는 세력들이 올라가면서 후삼국 시대. 그리고 나중에 어떤 국가가 나오게 돼요? 최수종이 세웠나요? 고려.
나타나게 된다까지 여러분들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는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발의 건국과 발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발해. 이 고구려 다음으로 만주벌판을 거늘었던 이 발해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국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좀 요걸 기억하셔야 돼.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은 일단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라는 거. 고구려 계승했다라는 거를 꼭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라. 아마 그 특징 같은 경우는 문화사에서 다루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선은 발해 같은 경우는 7세기 말에서 언제 10세기 초에 10세기 초 욕 같다. 10세기 초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조금 짧아요. 그러나 아주 불꽃같이 살다간 그러한 국가입니다. 자, 우선 처음으로 이제 건국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건국. 왜 이래? 잠시만요. 건국. 어떻게 건국을 하게 되었는가? 우선 발해 같은 경우는 누가 건국을 하게 되느냐? 바로 대조영이 건국을 하게 됩니다. 대조영이 누구냐? 고구려의 이제 뭐 아종, 별종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고구려 장수로 이제 추정을 하고 있어요. 대조영. 최수종 씨죠. 고려도 최수종 씨가 만들고 발해도 최수종 씨가 건국을 하고. 자, 당시 이제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자, 이렇게 있으면은 자, 우리나라 지도입니다. 그랬을 때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켰어. 그래서 다시는 고구려가 깨어나지 못하도록 어떻게 요하가 있습니다. 강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 이제 평양이랑 요동 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거든. 고구려인들이 이 사람들을 어디로 요서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켜버려요. 당나라 땅으로. 그래가지고 고구려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요 영주라는 땅이 있는데 거란족이 반란을 일으키게 해요. 거란족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럼 당나라는 이제 이 거란족의 반란을 막기 위해서 막 군대를 파견하고 혼란스럽게 된단 말이야. 고구려인들을 이렇게 컨트롤하기는 그런 힘이 느슨해지겠죠? 요거 반란 신경 써야 되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어떻게 대조영이 이 고구려 유민들을 이끌고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어디로 가요? 동모산으로 가게 돼. 그래서 당시 누구? 당시 고구려인들이라든가 고구려인이라든가 그리고 플러스 누구? 대다수의 이제 말갈인들, 말갈 친구들을 데리고 가서 어디에서? 동모산으로 가가지고 나라를 세웁니다. 동모산. 그래서 처음에는 발해라는 명칭이 아니라 진나라였어요. 진이었는데 나중에 이제 발해라고 이제 당나라에서 막 불러가지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쨌든 동모산에서 건국했다라는 거. 건국. 뭐 이제 698년 이렇게 이제 건국을 하게 됩니다. 맞나요? 맞나요? 맞군요. 자, 698년. 자, 그랬을 때 발해는 이렇게 건국이 되었어요. 특히 지배층 같은 경우는 고구려인들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대조영, 그리고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말갈인들이 있었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어떤 국가입니까?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야. 파이팅 넘친단 말이야. 어때요? 얘네 시작하자마자 자, 연호를 써요. 연호. 그리고 칭제라고 좀 어려운 말로 할 수 있는데 황제라고 하는 칭호를 발해는 쓰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란 말이야. 독자적인 세계관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국왕들의 업적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적. 자, 이렇게 쓰고 업적. 발해는 왕별로 외우는 게 조금 쉬울 거예요. 왕. 자, 그랬을 때 처음에 무슨 왕이 있을까? 자, 파이팅. 넘치니까, 불같으니까 무왕을 쓰겠습니다. 무왕. 자, 무왕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도 이제 힘, 파이트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당나라와 그리고 신라와 대립 관계였습니다. 대립.
그래서 그냥 자존심 싸움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막 선빵을 쳐요. 어디를? 당나라의 뭐 이제 한자로 등주, 뭐 덩저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전 덩저우라고 쓸게요. 덩저우를 공격을 해요. 누구를 통해서? 바이 장문휴를 통해서. 쌤, 근데 이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해. 덩저우가 당시에 어떤 느낌이냐면은 미국에서 약간 상업의 중심지 어딥니까? 뉴욕이잖아. 워싱턴 아니야. 워싱턴은 수도야. 뉴욕이란 말이야. 증권거래 막 중심지기도 하고. 그랬을 때 거기를 침략을 한 거지. 당나라의 약간 뉴욕 같은 곳을 어떻게 바레가 배 타고 가가지고 한 거야. 습격 작전을 벌입니다. 그리고선 뉴욕 시장을 암살? 그런 식으로 이제 벌인다라는 거.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은 무왕은 이 무력적인 모습을 당시에 보여줬다라는 거. 그리고 플러스 외교전도 같이 합니다. 당시에 거란이라든가 돌궐이라든가 이러한 친구들이랑 동맹을 맺어가지고 당신나라랑 대립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어요. 보니까 옛날에 고구려가 왜 망했어? 당나라랑 신라랑 이렇게 공격을 했잖아. 끝까지 싸웠잖아. 보니까 선왕께서 이렇게 행동을 하셨지만 결국에는 당나라랑 친하게 지내야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당과 화친을 하게 돼요. 우리 그만 싸우자. 옛날 일은 잊고 그만 싸우자. 그리고 교류하자. 교류하면서 당나라의 문화를 많이 수용하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들 중요한 거 뭐냐면은, 자, 중요합니다. 여기서 삼성육부, 중앙의 제도로 삼성육부를 도입하게 돼요. 나오죠, 지금? 이제 정당성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선주성, 중대성,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겠고요. 그랬을 때 요 내용들 같은 경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연 설명으로 써 놓을게요. 근데 이 삼성육부에서 여러분들이 좀 중요한 내용이 있어. 뭐냐면은 당나라의 그러한 제도거든요. 삼성육부가 중앙관제 제도야. 그랬을 때 당나라의 문화를 수용은 하지만 발해는 나름대로 이것을 자기 거화 시켰어요. 어떻게? 이름 명칭 바꿨고요. 유교식 명칭으로 바꿨단 말이야. 육부를 어떻게? 충인의, 지예신. 그리고 이 육부를 관장하는 단체들을 이원화시켰어. 좌사종, 우사종 이렇게 있잖아. 그러한 식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볼 때 삼성육부를 차용을 했지만 결국에는 이거를 발해화시켰다라는 거. 이것도 이제 중요하겠습니다. 자, 문왕은 이렇게 당나라와 나름대로 교류를 하면서 친구 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다가 점차 발전을 거듭하다가 언제? 바로 선왕 때 발해는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됩니다. 우선은 말갈족을 완전히 복속시켜요. 쌤, 여기도 있잖아요. 말갈족? 말갈인? 여기도 있잖아요. 뭐예요? 여러분, 말갈인들은 되게 족속이 많습니다. 어디 부족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랬을 때 사실 무왕 때에도 말갈족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북쪽에 이제 흑수말갈이라고 있는데 얘네가 계속 당나라랑 짝짝꿍 하는 거야. 그래서 막 빡쳐가지고 막 되게 막 으르렁거리거든. 그랬을 때 결국에는 선왕 때에는 말갈족 전체를 이제 복속을 한다라는 거, 흑수말갈 이제 복속한다라는 거, 요렇게. 그리고 플러스 영토 확장을 하게 되는데 뭐 요동이라든가, 그리고 뭐 이제 연해주라든가 이러한 지역까지 영토 확장을 아주 넓게 한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발전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느냐? 5부 16주, 5경 15부 62주라고 해가지고, 자, 어디다 쓸까요? 엄청나게 영토를 확장한 다음에 지방제도를 총괄해요. 그러면서 5경 15부
62주. 무슨 말입니까? 요거 통일신라 얘기할 때 구주 오소경이랑 똑같은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수도 경자. 전체적으로 발해의 땅은 엄청나게 넓었거든요. 여기서 어디까지? 저 위에까지. 아마 지도가 보여질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지역을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5경이라는 거, 그리고 15부 각 부를 두었다라는 거, 62주 세부적으로 두었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발전을 하니까 당시 중국인들은 발해를 뭐라고 부르느냐? 바다 옆에 융성한 국가다 해서 해동성국이라고 불렀습니다. 해동성국. 이게 발해의 전성기라는 거지. 바다 동쪽에, 얘네 입장에서는 바다 동쪽이잖아. 해동성국.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3번 쓸게요. 똔똔똔 해서 3 멸망 살펴볼 건데, 사실 발해의 멸망은 뭐다 딱 정해진 거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 남녀가 이별을 할 때에도 이유가 하나밖에 없어? 아니지. 못생겼어요. 플러스 알파로 못생기니까 밥 먹는 것도 싫어요. 밥 먹는 거 보기 싫으니까 나 짜증나요. 막 섞이잖아. 하물며 국가가 멸망을 하는데 복합적입니다. 그러면서 뭐가 있느냐? 내분도 있고요. 자기들끼리 막 귀족 다툼도 있고요. 또 여기 거란에 의해서 결국에 멸망하기도 합니다. 거란. 근데 이 발해는 기록이 거의 없어가지고 왜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결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스테리가 좀 많습니다. 물론 거란 쪽이 좀 많긴 하는데 거란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후에 많은 부흥 활동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실패를 하게 되고요. 발해의 라스트 왕자 누구? 대광현이 나중에 어디로? 고려로 귀순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마지막 우리의 이 북쪽 지역을 관장하고 있었던 발해가 완전하게 끝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고려는 신라, 후백제, 그리고 어디까지? 발해까지 모두 융합을 해서 한반도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진정한 통일을 이룩하게 되기도 하지요. 자, 이렇게까지 발해 건국에 대한 발전, 건국, 그리고 많은 왕들의 업적, 그리고 멸망까지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고대 문화인가요? 다음 시간에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